안녕하세요. 대만에 거주 중인 대만 설명서 채널입니다. 오늘은 대만의 지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일본에 대해서는 지진에 대해서 많이 잘 알려져 있잖아요. 생각보다는 대만 지진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좀 간단하게나마 좀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저 또한 대만에 살기 전에는 대만에 이렇게 지진이 많은지 몰랐었습니다. 대만에 여행 오시는 분들이나 대만에 이민이나 교환 학생, 결혼을 해서 와서 사실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대만 지진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고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으면 좋은 그런 정보들을 좀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먼저 아셔야 될 것은 대만도 일본 못지않게 지진이 굉장히 자주 일어나는 나라입니다. 대만 지진은 주로 동쪽에서 일어납니다. 대만 동쪽에도 저희가 익히 아는 그 불의 고리라고 이제는 다 알고 있죠. 그 바로 불의 고리가 대만 동쪽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진이 그 판의 경계에서 자주 일어난다는 건 모두 알고 계실 텐데요. 대만 동쪽이 유라시아 판과 필리핀 판이 만나는 곳이 그 화련이라는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진이 자주 일어나고 그 판과 서로 밀기 때문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대만 동쪽에는 산이 굉장히 높습니다. 가보셨던 분들도 있으실 텐데, 그래서 아름답기도 하지만 4,000m 산이 있죠. 아직도 올라가는 곳도 있고 내려가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00m 산도 대만에는 동쪽에 가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대만 와서 처음 들어서 놀랐지만 많이 느끼기도 했고요. 대만 타이베이에서는 좀 느끼기가 힘들지만 화련에서는 지진 5짜리 이상이 생각보다 굉장히 자주 일어납니다. 한 달에도 몇 개씩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대만 동쪽에서 지진이 일어나면 타이베이에서는 느끼기가 힘들지만 5짜리 이상이 일어나면 동쪽에서도 타이베이에서도 침대에 있거나 밤에는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나 고층 건물에 사는 분들은 더 잘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안전과는 별개로 고층에 있으면 내진 설계라는 것이 일부러 건물이 흔들리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저층보다는 위층에서 훨씬 더 많이 흔들리죠. 그래서 물건이 떨어지거나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위층에서는요. 그러면 대만 동쪽에서만 일어나느냐?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대만 그 중심부 쪽에서도 도시와 가까운 곳에서도 여러 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상자가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만큼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불과 1999년도죠. 9.21 대지진이 그 내륙에서 일어나서 사망자만 2,400명이 넘었습니다. 부상자는 더 엄청 많았겠죠. 많은 건물들이 무너지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큰 사상자가 났던 지진도 있었는데요. 1935년입니다. 그러니까 신주와 타이중, 약간 중부보다 조금이에요. 그러니까 중부 지방이라고 보시면 돼요. 동쪽이 아니라 대만 내륙에서 간혹 이렇게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이때는 3,276명이 사망을 했으며 12,000명 정도가 부상을 당했습니다. 대만에서 거주하고 있는 저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좀 불안하고 하지만 보다 정확한 정보를 한국 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알고 오는 것과 모르고 오는 것은 전혀 다르니까요. 그래서 타이베이니까 무조건 안전하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살게 되면 일본에서도 그렇지만 대만에서도 좀 무뎌지게 됩니다. 어디나 그렇죠. 그곳에 무뎌지지 않으면 이곳에 살 수가 없으니까요. 무뎌지기도 하고 모르는 척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누구는 대만인들은 아무렇지도 않다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와이프 친구들 대만인들도 많이 무서워하기도 하고요. 물건이 막 떨어지니까요. 고층 건물 사는 사람은 아이들과 내려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진이 계속 일어납니다. 한번 큰 지진이 6짜리가 일어나면 5짜리 여진은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고요. 4짜리 여진도 계속 일어납니다. 주로 동부에서 지진이 일어나니까 타이베이나 그런 곳에서는
동부에서 4짜리 지진이 일어나도 저희는 느낄 수가 없죠. 현재는 대만에서 가장 유명하고 아름다운 타이루거라는 그 관광지가 있는데 그곳은 완전히 막혔습니다. 현재는 1년이라고 말을 하는데 얼마나 걸릴지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그쪽은 아직도 계속 지진이 발생하고 있으니까요. 타이베이에서도 옐로우 라인이죠. 그러니까 지상철로 다니는 지하철이 있습니다. 그곳이 뒤틀어졌습니다. 그 고가도로 같이 굉장히 높이 만든 지하철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복구하는데 1년 이상이 걸릴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라인을 가끔 타고 다녀야 되는데 못 타고 가고 있습니다. 지진이 만약에 큰 지진이 일어나면 어디 도망가지 마시고 식탁 밑이나 이런 곳에 그냥 밑으로 바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문을 열 수 있으면 열어두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을 여는 것이요. 왜냐하면 지진이 일어나면서 뒤틀어져서 문이 안 열려서 갇혀서 못 나가서 인명피해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창문이 있는 호텔을 잡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대만인 와이프는 창문이 있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만약에 높은 건물에 있다가 대피를 건물 밑으로 하시더라도 엘리베이터를 절대로 타시면 안 됩니다.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추면 그 안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큰 건물들에서 지진이 어느 정도 강도 이상으로 나면 엘리베이터가 자동으로 멈추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하철도 고속열차도 마찬가지로 자동으로 멈추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고베에서도 한번 지진이 크게 일어났을 때 그곳에 있었고요. 대만에서도 있어 보면 저희가 큰 지진이 일어나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그 자리에 있는 것밖에 할 게 없습니다. 문을 열어놓는 것 정도는 할 수가 있습니다. 대만 건물들은 내진 설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여러 큰 지진을 느끼면서 많이 느꼈겠죠. 그래서 내진 설계가 최근에 지어진 건물일수록 잘 되어 있지만 하지만 정말 큰 지진이 일어나면 일본에서도 그렇지만 아무도 장담을 못합니다. 근데 인간이 저희가 지구에 사는 이상은 지진은 피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제가 느끼기엔 너무 안전 불감증도 안 되지만 너무 또 거기에 겁을 많이 먹는 것도 좋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만인 안에는 큰 지진이 일어나거나 큰 비가 온 이후에는 산에 가지 말라고 저에게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럴 때 산을 가보면 산사태가 일어나거나 돌이 굴러 떨어져 있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만 지진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좀 더 대만 지진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다뤄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만 지진에 대해서는 가장 유명한 분들과 기회가 돼서 예전에 제가 타이루거를 그 측량을 하고 측정을 하는 곳에도 같이 가봤고요. 대만대 지질학과 학생들과도 기회가 돼서 이야기할 기회도 많이 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